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미국 시장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데 우리 시장은 빠르게 상승세를 마감했습니다. 어제 하루 반짝하고요. 오늘 아침에 지수도 갭상승하고 종목들도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뭐 좋은 흐름이 나온 것도 아니죠. 사실은 출발가만 그랬죠. 그래서 오전에 약간 밀고 올라가지 못하는데 하고 이상한데 한 생각이 들 무렵에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거 지금 잠깐 평소처럼 항상 그렇잖아요. 잠깐 눌렀다가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잠깐 누르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찰나에 그냥 왕창 빼버리는 그런 하루였고, 장 시작하고 한 30분 안에 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은 또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판단, 그리고 빠른 실행. 실행이라는 건 비중을 줄이는 실행인 거죠. 뭐 팔아치워야 되죠. 안 그러면 또 다 물려버리니까. 지금은 다음 주에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저는 사실은 오늘은 진짜 하루 더 뭐 장 막판에 좀 밀릴 수는 있겠지만 오전장 정도에서는 좀 밀 줄 알았어요. 이렇게 허무하게 밀릴지는 몰랐습니다. 이거는 진짜 그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들 오늘 같으면은 특히 이제 역할이 완전히 달라져. 코스피는 기관이 왕창 팔아가지고 그 뺀 거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왕창 팔아가지고 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달랐어요. 그런데 그들은 개인보다는 어쨌든 한 발 빨랐다. 개인들은요, 오늘 미국 시장 급등을 보고 오늘 왕창 가겠구나 하고 오전에 막 담는 그런 아마 타이밍이었을 거고요. 그거를 역으로 이제 역이용한 거죠. 그런 물량을 이제 수익 실현하는 데 써버린 거예요. 외국인들 기관들은 어제 올랐으니까. 그리고 오늘 시초가가 다 거의 다 오른 상태로 출발했기 때문에 막 던지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오늘 미국 시장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던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좀 하락이 나왔고요. 오늘은 진짜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환율도 진짜 좋았고요. 많이 떨어졌거든요. 환율도 좋았고 또 미국 시장의 흐름이 워낙 좋았었는데 오늘 제가 트리온스 위원들 방에 9시 29분에 전체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9시 29분에. 그게 이제 저도 다 팔았어요. 저도 다 팔았는데 저도 되게 아쉬웠어요. 저도 좀 그 예를 들면은 뭐 네이버 같은 종목도 어제 매수를 했었고 오늘 아침에도 어 제가 생각했던 가격대보다 이제 좀 밀어 올리는 타이밍에서 그 매수를 약간 더 했다가 이제 물론 제가 팔고 나서 팔 때만 하더라도 시초가보다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팔았기 때문에 결국은 뭐 나쁘지 않았고 그랬는데 자칫 잘못했으면 또 크게 뭐 물리진 않았겠지만 수익을 내지 못할 뻔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뭐 크게 수익을 내지는 못했지만 이런 장에서 이런 종목을 그래도 아주 약간의 수익이었지만 수익을 낼 수 있었고, 그리고 전체 매도를 그러니까 네이버뿐만 아니고 저 갖고 있는 그 종목들을 다 모두 매도를 했고요. 그 이유가 일단은 다음 주에 확실한 시장의 변동성 장세가 올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요, 미국의 선물 지수가 우리 시장 개장 전부터 빠지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선물 지수가 우리 아시아 시장 이제 개장을 하고 반등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오늘은 계속 낙폭을 키웠습니다. 오전장에서 장 개장하고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마이너스 0.2, 0.3 가다가 마이너스 0.5까지 올라갔고 마이너스 0.8 원저리까지 오전에 빠졌었어요. 그래서 오늘 흐름이 안 좋겠구나 싶어서 이제 비중을 줄였죠. 오전에 줄여서 결국은 오전이 아니죠. 이제 장 개장하고 한 10 몇 분부터 조금씩 줄이기 시작을 해서 전량 매도를 다 9시 29분에. 그리고 저는 약간 그보다 약간 몇 분 빨리 했고 이제 공지를 29분에 해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지금은 어, 예상하지 말자. 잘 가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내일은 어떻게 되겠지. 그거는
지금은 정말 위험한 그 어떤 행위고요. 투자 행위고요. 지금은 못 가네 빼고 잘 가네 사고 이러면 됩니다. 정말 간단해요. 그 많은 투자자들이 주가가 오르면 그때는 팔죠. 수익을 실현하겠다고 팔고 주가가 막 떨어지면 그때 싸다고 삽니다. 물론 뭐 그게 모든 그게 그런 투자 행위가 잘못인 건 아니고요. 그리고 혹시 내일 잘 갈 수도 있으니까 빠졌을 때 사고 또 혹시 빠질 수 있으니까 올랐을 때 파는 거는 뭐 그건 어쩌면 당연한 행동인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좀 이상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주가가 오르려면 외국인과 기관이 사야 오르죠. 사야 많이 오르죠. 그럼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을 골라서 내가 사야지 오늘 외국인 기관의 그 수급에 편승할 수 있는 거고 주가가 막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 팔아야 외국인 기관의 매도와 결을 같이 할 수 있는 건데 그 반대로 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 꼬인 그런 어떤 꼬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은 무조건 짧게 짧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팔아야 돼요.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요. 어제 저도 어제 그저께까지도 아무것도 그저께가 아니죠. 금요일 날 이제 다 팔았었거든요. 연휴 기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어제 너무 뜻하지 않게 좋은 상황이 이제 맞닥뜨려서 네 종목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네 종목을 다 수익 내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짧은 순간인데 어제 사서 오늘 아침에 개장 직후에 팔면서 모든 종목을 수익을 내고 수익이 당연히 클 수가 없죠. 어제 오른 게 다니까 오늘 아침에 장 초반에 출발한 게 다니까. 근데 저는 수익을 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 이제 내가 투자금을 잃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계좌는 비어 있고 주가는 이제 빠졌고 오늘 미국 시장은 하락장이고 내일 더 빠질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내일 또 엄청나게 안 좋은 그 흔들리는 그런 장이 펼쳐지면 제가 오늘 팔아서 갖고 있는 현금은 다 무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지금 어 계좌에 이제 주식을 들고 내일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그냥 현금을 들고 내일 뭐 내가 오늘 팔았던 종목이 잘 가더라도 심지어 상한가 가더라도 난 다른 종목을 시장의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다른 종목을 골라서 또 수익을 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나를 믿고 오늘 좀 이상하다 싶을 때 좀 시장의 분위기에 맞게 내가 행동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어제 같은 날 오전에 매수를 하면은 장 계속 좋아지니까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든든하게 계속 밀어 올리니까. 근데 오늘 다 팔아버리니까 막 팔고 나서 빠지니까 기분 또 좋잖아요. 빠지는 장에서 내가 수익을, 그 손실을 이제 입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아까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이제 텔레그램의 방에 올려드리고 나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뭐 그런 이제 뭐 인사받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게 어 약간의 그 생각 차이이기도 하고요. 확신이 들지 않으면 그 행동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잠깐의 순간에 팔아야지 하고 파는 것과 이걸 팔아야 하나 안 팔아야 하나를 뭘 들여다보려고 하고 하는 시간 그 짧은 한 1, 2분 차이에 어마어마한 손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매수 타이밍을 고르는 거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뭐 차트도 봐야 되고요. 기본적인 분석도 좀 할 줄 알면 좋고요. 뭐 재무제표도 볼 줄 알면 좋고요. 또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들여다보고 아주 좋은 자리를 골라내면 결국 실력이 어떤 차이로 이제 차이를 만들어내냐면 좋은 자리를 그러니까 더 좋은 자리를 더 좋은 타이밍에서 살 수 있게 더 좋은 종목을 더 좋은 타이밍에 살 수 있게 도와줘요. 그 공부를 많이 한 실력이. 그래서 좋은 타이밍에 좋은 종목을 때로는 왕창 때로는 조금씩 모아가는 이거를 따다닥 전략이 나오거든요. 근데 매도는 공부해가지고 이게 맞는 건지 차트 들여다보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다 하는 건 경험으로 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매도는 진짜 어렵거든요. 매수를 잘하는 거는 저도 늘 자신 있어요. 매수를 정말 자신 있는데 매도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나중에 보면 어떤 경우는 아 매도 잘했구나. 나중에 어떤 경우에는 아 괜히 팔았어. 이게 이건 뭐 누구나 어떤 누구도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좀 오랫동안 투자를 하시고 다양한 경험을 하시고 또 수익도 크게 내보시고 손실도 크게 내보시고 하는 그리고 시장 분위기도 이제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겪어보시고 비투 하다가 뭐 좀 잃어도 보시고 뭐 상한가 막 연상한가도 이제 맞아 보시고 하한가도 맞아 보시고 하면서 정말 투자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 이때는 매도하는 게 좋겠다 하면서 한 절반쯤 매도하자 이런 것들이 그 바로바로 그냥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저는 제 생각인데 그런 경험을 쌓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공부는 언제든지 해서 좋은 자리를 찾아낼 수 있고 또 이게 아닌지 맞는지 모르면 안 사면 되거든요. 다음에 내가 더 실력을 키워서 사면 되니까. 근데 매도는 타이밍 놓치면 물리고요.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고요. 그 수익을 내야 할 때 또 잘못 팔아가지고 이제 수익을 못 내는 경우도 있고요. 진짜 그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그런 좋은 경험을 쌓게 해주는데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공부가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건. 그래서 저는 뭐 자주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매도를 잘 하려면 많이 깨져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진짜 많이 드려요. 이 뭐 아침에도 그렇고 이 단톡방에도 그렇고 제가 그런 말씀을 진짜 그 매도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셔라. 지금 여기서 뭐 조금 약간 손실을 입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냥 다 들고 있는 것이 더 이상한 거다. 왜냐하면 다음번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날리는 거다. 그래서 약간 이상하다 싶고 불안하다 싶고 또 내가 보던 종목이 있는데 저 종목 사고 싶은데 지금 돈이 없고 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을 좀 덜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들 때는 과감하게 매도해서 현금을 들고 있는 게 다음번에 어떤 기회가 오든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매도를 해서 손실이 약간 있는 거 그거 너무 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려면 계속 들고 있는다고 해서 수익이 물론 계속 들고 있을 때 수익이 나는 경우가 있죠. 2020년 같을 때 2020년에 대세 상승장에서는요. 진짜 지나가던 누가 그냥 애기가 골라 잡은 종목을 사도 다 올랐잖아요. 그냥 아무나 무슨 강아지가 찍어도 동전 던져도 다 올랐어요. 거의 확률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들고만 있으면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 그때는 팔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수익이 자잘한 수익이 났을 때 팔려고 하는 분들을 말렸던 기억이 저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실이 나는 그 경험을 안 해본 상태로 수익 경험만 하다 보니까 버텨서 수익을 내는 경험만 한 상태로 손실이 나는 장을 만나다 보니까 너무 대처가 안 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작은 손실을 보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큰 수익을 연결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손실을 보지 않고 수익을 내는 방법은 없어요. 무조건 손실을 볼 수밖에 없고 이게 뭐냐면요. 손실을 아주 작게 줄이는 사람이 진짜 전문가고 정말 프로페셔널인 거예요. 손실을 줄여야 돼요. 손실을 줄이는 게 너무 제일 중요하고요. 내가 현금을 아끼고 갖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손실을 줄여야만 수익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20종목을 한 20번쯤 산다고 했을 때 17, 8번이 다 깨져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뭐 마이너스 3%뭐 5% 이런 식으로 그 손절 라인을 반드시 잡아라. 특히 이런 하락장에서는 이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0번 중에 17번이 깨졌다고 쳐서 전부 마이너스 3%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3번을 50% 수익을 내버리면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한 100% 수익을 내버리면 그 해의 투자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것도 역시 경험을 해보셔야 진짜 맞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장에서는 그게 조금 특히 올해 같은 장에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뭐 그런 기회 분명히 옵니다. 이제 뭐 내년 하반기가 될 수도 있고요. 당장 내후년 초가 될 수도 있고요. 분명히 대세 상승장이 오는데 그때 맞춰서
아직 이런 장은요, 지금 같은 장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사실 하락장이 여기서부터 길어봤자 6개월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장은요, 여기서 빠져봤자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제 전혀 두렵지 않은 장인데 여기서 자잘하게 깨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들고 있었던 건 정말 이상한 행동이었지만 지나간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고요. 이제부터는 그냥 한번 진짜 무슨 트레이더처럼 그 매매하시는 그런 전문 트레이더처럼 한번 그 일주일 단위로 아니면 하루 단위로 한번 샀다 팔았다 해볼까? 그래서 한 1% 수익 내고 1% 손실 내는 그런 게임을 한번 해볼까? 뭐 한 100만 원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편하게 생각하면서 매매 경험을 쌓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너무 또 그 막 떠드느라고 제가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해드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 채널도 운영을 하고 여러 주변에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고 하다 보면 요새 그 미수 때문에 고민하고 고생하는 분도 많고요. 정말 미치겠어요. 저 아무리 말려도 그게 안 돼요. 자, 오늘 빨리 또 장 봐야죠. 오늘 코스피는 248종목이 올랐네요. 그리고 633종목이 빠졌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네요. 그리고 코스피는 0.26%가 올랐습니다. 뭐 오른 종목이 훨씬 적은데 지수가 올랐다는 것 뭘까요? 당연히 대형주들 흐름이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빠진 종목들은 자잘하게 빠졌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코스피 100 보면은 0.39%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이 좋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코스닥은 355종목이 올랐고 1086종목이 빠졌습니다. 1.64% 많이 빠졌고 코스닥 150이 마이너스 2.39% 하락을 했습니다. 많이 빠졌죠? 코스닥이 좀 더 많이 빠졌습니다. 자, 오늘 뭐 때문에 빠졌을까? 코스피 보시면은 코스피는 기관이 왕창 팔았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왕창 팔았는데 외국인이 왕창 판 코스닥이 더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외국인은요, 이 정도면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바스켓 매매, 그냥 일괄적으로 프로그래밍 걸어가지고 쫙 매도를 그냥 걸어버리면 정말 엄청난 속도로 막 빠져요. 그게 뭐 얼마나 빠졌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이 파는 그런 시장, 특히 오늘의 코스닥 같은 경우에, 특히 코스닥 대형주들은 오늘은 매도를 하는 것이 확실히 맞는 타이밍이었습니다. 미국장은 지금 선물 지수가 빠지고 있고요. 또 원달러 환율을 보면은 1% 넘게 내렸어요. 1410원까지 내려왔고요. 그리고 국제유가는 3.46%가 올랐습니다. 오늘 86달러대까지 이제 상승을 했고요. 자, 코스피는 어제 미국의 고용지표발 긴축 완화 기대에 따른 해외 증시 강세로 상승 출발했지만 차익 실현 등에 따른 미국의 지수 선물 하락으로 기관 등 매도세가 나오면서 등락을 거듭하다 원화 강세 속에 전기, 전자 등의 중심으로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다. 뭐 약간의 상승이지만 이걸 상승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시초가보다 조금 올랐죠. 시초가보다 좀 빠졌죠. 어제보다는 올랐지만 이 음봉이에요. 뭐 오늘. 그리고 그 선물 지수만 오늘 체크했어도 하락장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어요. 오전에 개장하고 한 30분 이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환율이 오늘 좋았는데 상당히 아쉬운 하루였어요. 그렇지만 또 이따가 이제 좀 보면 아시겠지만 어제 제가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 상승은 페이크라고 써드렸잖아요. 아예 제목에. 오늘도 빠졌지만 생각보다 거래량이 터지지는 않았어요. 이따 종목을 이제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오늘 빠진 것도 사실은 약간 페이크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을 했지만 수익 실현을 일부 해놓고 이제 오늘 밤 미국 시장이나 또 내일 한번 흐름을 볼까 이런 정도지 뭐 대단한 악재가 나와서 빠진 건 아니었어요. 코스닥은 나스닥 강세에 따라서 상승 출발했지만 어제 급등에 따른 외국인 등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디지털 콘텐츠 중심으로 하락했다, 이런 코멘트 달렸습니다. 코스닥은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지속 전망에 하락 마감, 이런 제목으로 어제 글로벌 긴축 기조 완화 기대로 미국 증시가 급등한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지수는 9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후 근원 CPI 오름세, 그리고 한국은행의 긴축 압력 확대 우려 때문에 외국인들 매도세가 나왔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사실 조금 내렸어요. 이거 되게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원 CPI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우리나라에서 따질 때 이게 450 몇 가지인가 540 몇 가지인가 그 물가 지수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정말 핵심이 되는 몇 가지 뭐 기름 그다음에 음식료들 뭐 몇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 아주 핵심이 되는 뭐 주택 뭐 가격 뭐 월세 가격 뭐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뭐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몇 가지를 가지고 이제 따로 이제 그걸 매기는데 그게 근원 CPI라고 하는데 그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그 지수의 재료가 되는 것들은 올랐다. 전체적으로는 조금 내렸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이다. 이런 이제 물가를 더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우려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세 기반으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네이버 급락 쇼크에 플랫폼 및 게임 관련주 약세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이버는 좀 굉장히 안타깝고요. 어제 그 외국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석 자료들이 나왔었지만 외국계에서도 그 이런 리포트들이 나와서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 그러니까 모두가 목표 주가를 낮춘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표 주가, 그러니까 바이 제시한 데도 있었거든요. 싸다고. 그 리포트를 하나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지금 뭐 비싸게 샀다, 싸게 샀다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고 언제나 어떤 그 대형 빅딜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이걸 기업을 인수한 업체는 빠져요. 그리고 피인수 업체는 올라요. 오늘 그 제가 아침에 그 써드린 거 이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저 13점 몇 퍼센트 포시마크가 13점 몇 퍼센트 올랐어요. 제가 아침에 써드렸는데 포시마크가 어딨요 13.1% 올랐네요. 예. 포시마크 13.1%.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네이버는 급락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지금 네이버가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네이버의 부문별 사업 부문이 한 5개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커머스, 그러니까 뭐 네이버 쇼핑이라든가 이렇게 돈을 직접 벌어들이는 그 캐시카우가 되는 그런 부문인데, 굉장히 크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가 해외 시장, 해외 커머스 시장에 도전을 하려고 벌써 진작부터 이렇게 여러 그 업체들 타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제 몇 군데가 있어요. 그게 재무제표에도 밝혀놓기도 했었고 신규 사업 뭐 추진하는 동향으로 얘기도 했었고 제가 알기로는 IR 할 때도 또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 이제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네이버를 이제 이 네이버가 가고자 하는 해외 시장 개척을 할 때, 그 업체가 가져올 수 있는, 그 네이버의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계산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거는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인수 대금이 좀 비싸다는 것에는 뭐 일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제 해외 리포트를 보니까 그 포시마크가 지금 최근에 돈을 벌어들이는 그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손실이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실이 커져가고 있는 회사를 지나치게 비싸게 줬다. 뭐 이런 지금 분석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서 생각을 하면은 그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미래 가치는 아직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미래 가치를 볼 때 그게 지금 주가가 벌써 이틀 동안 이제 많이 거의 뭐 16% 그죠? 16% 정도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아직 몰라요. 이 정도면 바닥을 잡은 건지 더 빠질지 아직 모르는데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 이제 미래 가치가 또 계산돼서 거기에 녹아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일단 빠진 거는 선제적으로 불안하니까 뭐가 잘못된 것 같고 비싸게 준 것 같고 그러니까 빼는데 또 이제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게 네이버가 지금 최근에 엄청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했던 메타버스 쪽에 그 투자가 이번 이 대형 인수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또 있어요. 어, 어저께 이제 아마
하여튼 증권사 설명회에서 뭐 얘기가 나섰다고도 하고 그런데 제페토라고 제가 여러 번 네이버 분석해 드릴 때 여러 번 말씀드렸던 제페토라는 게 있는데요. 저도 거기 가입이 돼 있는데 제페토가 가져올 나중에 세상, 이 메타버스 세상이 어우 생각보다 지금 이용자도 굉장히 많고 점점 초중고 학생들 위주로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빨리빨리 자리를 잡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커머스에 너무 많은 돈을 2조 원을 투자하니까 그쪽에 투자를 못하는 좀 늦어지겠구나 하는 우려도 좀 더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말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빠지고 나면 미래 가치에 대한 것들이 다시 이 싸져 있는 주가에 편입돼서 주가를 또 올리는 그런 수순을 밟을 거다. 그리고 계속 빠지진 않아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종목을 지금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이제 깨진 거죠. 오늘도 개인이 왕창 사고 외국인이 어제보다 더 팔았는데 그런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때쯤 됐을 때 그때 딱 잡으면 네이버는 뭐 대박이죠. 너무 쌓아져 있는 지나치게 지금 계산을 할 수 없는 이벤트가 뭔가 폭발하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그 빠지는 주가 수준의 끝자락에서 잡아버리면 이거는 단기 반등만 노려도 뭐 괜찮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지켜보는 그런 타이밍이 맞고 그런 관심 때문에 이제 오늘 매수가 들어왔던 건데 아직 조금 일렀던 것 같아요. 저도 바로 팔았고 아침에 좋았죠. 그러니까 아침에 반등했다가 좀 꺾이는 자리에서 이제 매도를 했는데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싶었고요. 오늘 빠진 자리 부근에서 다시 아무리 계산해봐도 야 이것도 지나치게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계속 관심을 갖고 있을 생각입니다. 아유 이제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를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를 보면 오늘 삼성전자도 56,000원까지 다시 올렸지만 LG 에너지솔루션과 SK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고요. KB금융도 4%대 올랐습니다. 네이버는 7% 넘게 하락을 했고 기아와 카카오가 2%대 하락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알테오젠 어제와 반대죠. 알테오젠만 올랐고 빠진 종목은 펄러비스가 7%대, 카카오게임즈가 5%대 빠졌습니다. 지금 게임주들이 오늘 아까 디지털 콘텐츠 업종 빠졌다 그랬는데 게임주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자, 업종 보면은 코스피는 전기 전자 업종이 2%대 올랐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오랜만에 9%대 상승이 나왔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코리아 서우가 5%대 올랐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4%대. 그러다 보니까 전기 전자 업종이 다 좋을 수밖에 없었고 서비스 업종이 제일 안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쏘카도 쏘카지만 네이버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A리츠까지 세 종목이 마이너스 7%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음식료 담배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프롬바이오가 상한가, MSC가 15%대, 카나리아 바이오 8% 올랐고요. 디지털 컨텐츠 업종이 제일 안 좋았는데 펄러비스 마이너스 7, 위메이드 마이너스 5, 룽투 코리아 마이너스 5, 카카오게임즈 마이너스 5%대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피 의약 종목 상승 종목은 한올바이오파마와 에이프로젠 제약이 2%대 올랐고요. 하락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마이너스 7%대, 삼일제약이 마이너스 5%대, 종근당바이오가 마이너스 4%대 하락했습니다. 제약 상승 종목은 피플바이오 14%대, 대화제약 11%대, 케이펙스 생명과학이 9%대 올랐고요. 하락 종목은 썬바이오 마이너스 12%대, 국전약품이 마이너스 9%대, 휴원스 마이너스 7%대 하락했습니다. 공매도는 2,132억 원이 늘었고 SK하이닉스와 LNF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이 과열 종목 지정이 됐고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BGF 리테일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LNF, 에코프로 BM, 카카오게임즈 SM, 에코프로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BGF 리테일, 아모레 G, GS건설, SK바이오사이언스, 메리츠금융지주 순이었고 코스닥은 원익 IPS, 카카오게임즈, 펄러비스, 에이스테크, SFA 순이었습니다. 자, 코스피 오늘 이제 분봉을 제가 1분봉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매도 사인 드렸던 자리가 바로 여기였는데요. 이제 하락을 쭉 하다가
그 상승 반전하면서 상승하나? 이제 좀 누르고 빼나? 그러니까 좀 누르고 다시 올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 1분 봉 보다가 20분 봉에서 그대로 밀려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바로 매도 사인 드렸던 그 자리고요. 뭐 코스닥도 사실 똑같아요. 코스닥도 이렇게 보면은 같은 뭐 비슷한 상황이죠. 거의 유사한 자리에서 이제 코스닥도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자리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매도 사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이때 이제 코스피 코스닥의 분봉도 분봉이지만 중요한 거 이제 미국의 선물 지수가 이제 왕창은 아니지만 계속 하락 낙폭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주요 종목들의 외국인들 기관들의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좀 매도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기사 보면은 일단 반대 매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지금 8월 고점 이후에 코스피 낙폭이 12% 수준에 도달한 만큼 반대 매매 출회에 따른 급격한 추가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미국이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도 기준금리를 크게 올릴 거라는 거, 한국은행은 불가피하게 동반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경기 둔화로 인해서 내년에 기업 이익이 줄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신흥국들의 크레딧 리스크 발생 가능성, 여기 하나 더 추가하자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또 핵전쟁 위협 이런 것들이 아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막 마음 놓고 베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 얘기가 이제 오늘 연달아 나왔는데요. 이제 9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달보다 조금 0.1%포인트가 낮아졌어요. 그런데 근원 물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근원 물가가 외식 등 개인 서비스 품목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소비자 물가는 상당 기간 5에서 6%대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걸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서 앞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긴축 기조 강화 같은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또 높은 수준의 환율, 그 다음에 주요 산유국의 감산 규모 확대 이런 것들이 상방 리스크로 잠재된다. 이제 주가를 올리지 못하고 이제 어느 정도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리스크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이번에 이제 다시 빅스텝을 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그래서 지금 2012년 7월 이후 10년 만에 기준금리 3%에 도달하게 되고 이번에 올리면 2.5% 제가 주말에 계속 보여드렸었죠. 2.5% 3% 기준금리가 3%면요. 여기에 이제 각 은행들은 상품마다 이제 마진을 붙이죠. 그래서 실제로 개인들한테 또는 기업체에 이 대출 금리를 붙이면 사실은 지금 8%뭐 주택담보대출 주담대가 지금 8%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래서 거의 이 기준금리가 3%라는 건요. 이제 신용대출이나 주담대 같은 게 8에서 10%대로 간다는 거거든요. 대출 금리가요. 그러면 한 2년쯤 전만 하더라도 만약에 한 1억 원을 빌렸다고 치고 뭐 한 2%, 3%쯤에 빌렸다고 치면 1년에 300만 원을 갚으면 되니까 12달 나누면 대략 뭐 25만 원 정도 내면 되는 건데 이게 8%, 9%가 되면 이제 1억 원을 빌렸을 때 2,400만 원 아니죠. 800만 원, 900만 원 그러니까 12달로 나누면 900만 원을 12달러 나누면 얼마입니까? 80만 원, 90만 원, 7에서 7, 80만 원 정도로 이제 이자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 1억 원일 경우에 그렇고 만약에 집을 뭐 영끌 어쩌고 막 그러는데 집을 살 때 뭐 1억 원 가지고 살 수는 없을 테니까 뭐 한 5억 원쯤 빌렸다고 치면요. 이게 한 8% 정도 9%로 올라가게 되면 월 내야 되는 돈이 4, 500만 원이 이자만 4, 500만 원으로 느는 거죠. 이제 빌릴 때는 아마도 뭐 한 5억 원 빌려도 월에 내는 돈은
100만 원이 될까 말까 아마 했을 것 같은데 한 100만 원 초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게 이렇게 커져 버리는 거예요. 뭐 3, 400만 원대로 한 200만 원 정도 안쪽에서 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그 실제로 뭐 대출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그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는 걸 알 텐데 이번에 또 0.5%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리게 되면 아마 시장에서 받는 충격이 굉장히 클 거고 부동산 시장에 쏟아져 나올 매물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이 아마 어마어마한 그런 게 될 거예요. 알고 있어도. 자, 수급을 보면은 오늘 셀트리온은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왔어요.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약간 샀거든요. 기관이 팔았지. 그래서 기관들이 매도가 많이 나왔고 그 기관 매도가 집중된 종목일수록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도 기관이 팔고 약간의 하락. 그리고 제약은 기관이 팔고 이제 하락을 했는데 똑같이 하락했는데 개인이 매수. 그러니까 셀트리온과 제약은 개인이 매수했고 헬스케어는 개인이 매도 우위였습니다. 외국인이 더 많이 산 거예요. 위메이드는 개인만 매수. 그러니까 기관이 팔았지만 여기에 외국인까지 같이 팔아서 오늘 이제 연 저점을 또 깼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역시 개인만 매수. 그리고 강원랜드도 개인만 매수. 그래서 수급이 오늘 하루 만에 완전히 돌아서 버렸고요. 시간외는 셀트리온이 0.58% 1000원이 빠진 17만 500원, 헬스케어는 0.44% 300원이 빠진 67,700원, 제약은 1.1% 700원이 빠진 62,700원, 위메이드는 0.56% 250원이 빠진 44,300원, 에코프로비엠은 0.55% 500원이 빠진 99,900원, 강원랜드는 보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면은 오늘 하락을 했지만 5일선을 딱 유지, 5일선이 정확히 17만 1,500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이동 평균선에 딱 붙은 거예요. 이제 며칠 올라갔지만 이틀 뺀 걸 가지고 뭐 평균 정도 온 거예요. 뭐 많이 하락을 하면서 걱정할 단계까지 온 건 아니고 그래서 하락을 했고요. 또 밑에 맨 아래 거래량 보시면 거래량이 파란색이면 어제보다 오늘 거래량이 적어졌다는 거거든요. 빨간색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거래량 지표 보시면은 낮아졌잖아요.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이 낮아진 상태로 주가가 빠지는 것도 역시 뭐 빼려고 대단히 악재가 나와서 빠진 거 아니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5일선에 걸쳐 있는 자리는 그냥 내일 흐름에 따라서 또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헬스케어도 역시 거래량이 낮아지면서 주가가 빠졌고 뭐 5일선, 10일선에 20일선에 닿지도 않고 그냥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이 나왔어요. 오늘 이제 시초가의 갭상승 약간의 상승이 나온 상태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 241선에서 그냥 그대로 출발 가격에서 그냥 그대로 밀려 내려온 건데 이 구간을 부딪혔다가 내려오고 한 번 더 부딪히고 뭐 내려오고 세 번째 정도만에 올린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약은 좀 더 약했어요. 아예 21선 위쪽에 가지도 못하고요. 좀 내려왔는데 역시 5일선에 맞닿아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좀 안 좋았죠. 오늘 장중에 44,250원 연 저점을 다시 깨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뭐 이 흐름이 계속 하락하는 흐름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5일선을 어제 뚫고 올라갔었습니다만 오늘 시초가에 11선에서 딱 만나서 출발을 했는데 바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시초가에서. 그래서 지금 장대 음봉이 나온 상태로 마무리를 했고요. 어제보다 약간 하락을 했네요. 그죠? 그리고 강원랜드는 또다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흐름은 그렇게 개선되는 것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는 오늘 장대 음봉 나오면서 거래량이 늘었어요. 좀 안 좋은 그런 흐름인 거죠. 코스피 지수는 방금 보신 그 강원랜드랑 비슷하게 11선 위에서 출발해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보다는 약간 높은 자리에서 마무리를 해서 음봉이 나왔지만 어제보다는 약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은 오늘 상승 출발을 해서 굉장히 큰 폭의 이제 음봉이 나왔죠. 오늘요 결국 마이너스 1.64%로 마무리했지만 장중에 1.4%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3% 정도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초가에 이 코스닥 지수에 뭔가 사신 분들이 종가까지 갖고 계신 분이면 종목별로는 마이너스 7, 8% 손실이 있었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안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자, 지금 미국 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미국 시장은 선물 지수가 빠지고 있습니다. 어, 그 낙폭을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이제 시장 종합 상황에 보시면은 나스닥이 마이너스 98포인트였죠? 0.85%. 근데 지금 아까 보여드리고 지금 보고 계신 거 보면은 108포인트잖아요. 그럼 낙폭을 더 키웠죠. 맨 처음에 그 캡처했을 때보다 이제 낙폭을 더 키운 상태였는데 지금은 어떨까? 지금은 나스닥이 마이너스 151포인트. 그러면은 지금 보고 계신 것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떨어졌죠. 다우는 261포인트, 마이너스 261포인트 보고 있는데 지금 357포인트 낙폭을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S&P 500은 34포인트 보고 계신데 지금 44.5포인트. 지금 미국의 선물 지수는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빠지고 있고요. 잠깐만요.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개장을 해서 나스닥이 마이너스 1%대 하락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정확히 한번 볼까요? 지금 정확히 보면은 마이너스 1.02%. 그 다음에 잠깐만요.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군요.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그래서 지금 선물도 그렇고 뭐 미국의 현물도 그렇고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장은 내일 아무래도 오늘 안 좋았던 흐름에서 이 안 좋은 흐름을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내일도 역시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 시장의 선물 지수, 그 다음에 환율 동향, 요 정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1.05% 약간 낙폭을 더 키우고 있네요. 이 방송 지금 올려드리면은 거의 11시 한 20분 언저리 안 될까 싶은데요. 마이너스 1.06 조금씩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래도 다음 주에 워낙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부에는 좋기가 좀 어렵고요. 이게 장 분위기가 바뀌려면 다음 주에 어, 다음 주 후반 한 14일쯤 13일이나 14일쯤 되면은 조금 바뀔 수 있을까? 이 미국 CPI가 나오면 바뀔 수 있을까? 일단은 12일, 13일은 지나야 뭔가 시장의 방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너무 지금은 무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날 좀 좋지 않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지금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